아예 처음 배울 때부터도 기초 지식이 단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연봉 한 3년 차 이후부터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다인입니다.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과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 취업 꿀팁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옆에 한 분을 제가 또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6년째 근무 중인 세무사무원 김경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경근당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간단한 취업 정보나 세무회계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죠. 자격증을 도대체 왜 따게 되셨는지 그게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이과 계열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나이도 좀 어리고 좀 오래 할 수 있는 전공이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지식 관련된 전공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 좀 추천을 해주시고 이제 많은 정보가 들어온 게 세무회계였는데요. 다행히도 국비지원학원에서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엄청 좋고 뭔가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합격 후기. 합격한 다음에 좀 어떠셨어요? 제가 뭔가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자격증을 좀 취득하게 되거든요.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겨서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엄청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서 면접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과가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전공은 또 뭘 하셨는지? 전공이 초등 특수교육과입니다. 아, 전혀 다르네요. 네. 아예 처음 배울 때부터도 기초 지식이 단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생으로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말에 좀 자신감을 맞아요. 얻어서 도전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뭐지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께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세금 납부를 올바르게 하고 신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보나 지식 그리고 도움을 드리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게 세무사무원인데요. 그거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공부와 실무 능력을 쌓아주는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기업체에서도 꼭 필요한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개인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필수라고 필수 지식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투잡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N잡러. 네, 맞아요. 이럴 때도 사실 세무회계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제가 얼핏 듣기로 이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엄청난 혜택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느끼신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세무회계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좀 다르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입을 뽑아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키우신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히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도 뭐 몇 년 차 되진 않았지만 제 밑에 이제 신입분들도 한번 가르쳐 보고도 했었는데 자격증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은 이해도가 좀 높고 네. 아무래도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능숙히 잘 다루면 어려운 것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을 좀 배워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이 1단계, 한 단계 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전산세무 1, 2급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을 취득했을 때 각각 16학점, 10학점, 4학점씩 학점 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할 경우에는 임용시험에 전산세무 1, 2급, 전산회계 1급의 가산점 2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산세무 1, 2급에는 가산점 2점, 또 전산회계 1, 2급에는 가산점 1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뿐 아니라 대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가산점이 붙는데요. 정말 많은
공기업 또 대기업에서 채용 우대를 해주고 있고요. 대기업 또 지방 공기업까지 채용을 할 때 한국세무사회 시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가산점 또 인사평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하려면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에서도 난이도가 좀 다른데요. 네. 그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전산회계 2급, 1급 순으로 좀 어려워지고 네.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1급 순 이런 식으로 또 어려워져서 공부나 취득하실 때도 전산회계 2급, 1급, 전산세무 2급, 1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취업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전산회계 1급은 필수적으로 이제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그런 공고가 많이 있고 요즘은 전산세무도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산회계 안 따시고 바로 세무로 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즘엔 저는 전산세무 2급도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취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우님만의 공부 노하우가 또 있는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사실은 이론이 30%고 실무가 70%입니다. 실무를 먼저 풀고 이론을 풀어라 라고 하시는 강사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실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남는 시간에 이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일할 때도 이 자격증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아무래도 그 시험 자체가 실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보기도 하는데 되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양한 상황에 빗대어서 회계 처리를 해라. 직접 실무에 프로그램에 응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경우에 비슷한 회계 처리했던 그런 시험 공부하면서 시험에서 이렇게 맞이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살려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한테 세무사 사무소 취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100% 추천합니다. 100%? 저는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총무와 격리를 같이 하는. 아마 일반 기업 가시면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더 확연히 되겠네요. 맞아요. 그 회사의 좀 장단점을 저는 되게 많이 좀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회계 자격증이 있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스펙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솔직히 세무회계 자격증이 없어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세무회계 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종이다 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왕 취득하셨으면 저는 조금 더 전문적인 곳에 가서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가셔가지고 그걸 활용하시는 게 저한테는 더 추천을 해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봉 이런 측면도 아. 궁금하잖아요. 초반에는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차 이후부터는 좀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신대요. 들으셨죠? 이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같은 업계에서도 우대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우대를 해주는 경력이 한 3년차 이후부터 우대가 확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워라벨은 좀 어때요? 세무회계 사무실 가면 야근이 많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되게 알고 계세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 게 야근이 주로 신고 기간에 몰려 있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세금을 신고해라 라고 정해놓은 기간이 1년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정해진 기간에만 야근을 하면 나머지 한가한 달에는 회사에서 뭐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요? 네네. 아무래도 전산 세무 회계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말 엄청 많은 시험이 있어요. 이론적인 뭐 공부를 하반기에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휴가 같은 것도 하반기에 가시면 그런 거는 되게 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출산, 결혼 이런 곳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20, 30대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결혼이나 육아 네. 이런 쪽에 걱정이 솔직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세무회계 일을 하면서 출산을 같이 하고 육아도 병행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세무회계 쪽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육아휴직 같은 부분에 대해서나 출산 같은 그런 부담이 아무래도 좀 적은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을 수 있는 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한번 익혀두면 새로운 개정 세법 같은 것만 다시 배우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으신 그런 곳이라서 잠깐 뭐 육아하시려고 갔다가 오신 분들도 경력 단절이
헛소리라는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또 취업을 하시거나 또 많이 채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무회계 쪽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나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서야 이걸 시작하는 게 괜찮을까요? 라면서 좀 시작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라고 해서 못할 일은 없다. 우리나라를 살면서 세금이나 이런 납세 관련돼서는 솔직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키워드가 맞기는 한데 사실상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결국 계속 더 많은 분들을 채용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좀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사회가. 네. 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겉으로는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직접 접해보면 이제 되게 재밌고 본인이 성장하는 게 비로소 되게 가까이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이 도전이 세무회계 사무실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를 살아가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취업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를 꿈꾸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모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